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한국 국적 아동을 키우는 사실혼, 미혼, 외국인도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우려에 정부가 뒤늦게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강화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돼지 열병과 관련한 준수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라이프 주민 시간에서 다문화 가정의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29일 한배 패션 페스티벌 어워즈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스타들의 화려한 공연과 패션쇼까지 펼쳐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개념이 다양해지면서 한부모 가족지원법 대상이 외국인까지 확대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한부모 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도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양혜 아나운서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에서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 가족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한국 국적의 아동을 키우는 외국인도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할 것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미혼인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은 한부모 가족이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도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중복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한국 남자하고 사귀었단 말입니다. 사귀어서 서로 사랑해서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도망간 거죠. 이분들은 결혼을 했다는 게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한부모 혜택은 못 받고 있어요. 이게 한부모 증명서가 있어야 한부모 보호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에 개정안은 다문화 한부모 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으로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와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아동양육비는 지원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청년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을 상향 조정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개정안 내용대로 급여를 중복 지원하게 되면 약 824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령 조정에 따른 추가 예산은 약 5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뒤늦게 정부가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현황을 점검하도록 법 체계를 바꿨는데요. 최미연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1일부터 개정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시행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음식물 관리가 강화됐으며 농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급여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규정을 지키도록 농가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이 추가됐습니다. 옷 등을 바로 세탁하고 또 샤워 등을 통해서 개인위생 관리에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돼지열병의 방역을 염두에 두고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와 차별화한 예방책을 동원해 돼지열병의 발생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체계도 법적으로 정비됐습니다. 1년에 4회 이상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던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농가에 한해서는 농식품부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된 겁니다. 이는 법무부의 집계와 현실의 괴리가 방역의 허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4,217명의 계절 근로자가 국내를 방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원체 우리나라 인력이 없다고 보니까 이제 외국 근로자를 쓰는데 외국 근로자에 주는 비용이 그분들을 채용하는 것도 사실은 조건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의식주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야 되니까. 파악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농가에 곧바로 투입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가축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치로 농가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저유소에서 휘발유 탱크가 폭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현정 기자입니다. 고양시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 A씨. A씨가 날린 풍등의 불이 저유소 내 건초에 옮겨 붙으며 저유 탱크 4개를 태우는 등 11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대형 화재를 초래한 중대과실이 있다며 중실화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중대과실에 증거가 없다고 판단, 실화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저유 탱크가 폭발하기까지 1년의 과정을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CCTV와 3D 스캔 자료 감정 결과 피의자가 풍등의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는 것을 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건조한 가을 날씨에 산림 지역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풍등을 날려 풍등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장소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봤다면 불씨가 꺼진 것을 직접 확인하든지 신고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송유관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대한송유관 공사 경인지사장과 안전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휘발유 저유 탱크에 설치된 인하방지망이 손상되거나 고정되지 않은 것을 교체, 보수하지 않고 제초 작업을 한 건초 더미를 저유 탱크 주변에 방치함으로써 안전관리 규정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베트남의 별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9일 한배 패션 페스티벌 어워즈가 열려 베트남의 톱스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스타들의 화려한 공연과 패션쇼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의 별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에서 열린 한배 패션 페스티벌 어워즈 현장입니다. 톱스타 누폭딘과 치프 등 베트남의 스타 수십여 명이 방한해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배 패션 페스티벌 어워즈는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27주년을 기념해 열린 행사로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정서적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과 베트남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지금 단순히 문화 교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그 행사를 이유로 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저희가 어떤 기회를 찾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베트남 스타 외에도 베트남 문화, 예술, 기업인 등이 참석했고 양국의 문화와 예술을 갈라쇼 형식으로 선보였습니다. 패션쇼에서는 한복과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의 벗이 조화롭게 어우러졌고 베트남에서 최고의 인기를 부과하는 톱스타 누폭딘과 치프 등의 축하 공연 또한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문화교류 이외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유명 스타와 패션이 함께하는 한배 패션 페스티벌 어워즈는 7월 13일 오후 3시에 다문화 TV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법무부가 10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사전 등록 없이 자동 심사대를 이용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가능 대상은 국내 입국 시 얼굴과 지문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 방문 외국인으로 인천과 김해, 김포, 제주, 대구공항과 부산항 등 주요 시설에서 실시합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짧은 기간 국내에 체류하기 때문에 입국 시 제공한 지문과 얼굴 정보의 정확도가 높고 자동 분석이 가능한 기술력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가능한 조치입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알록달록 다문화 콘서트가 지난 30일 성남시청에서 다문화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공연에 참가한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아름드리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다양한 출신의 다문화 가족 어린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무대에 오른 합창단은 아름다운 세상과 붉은 노을을 관객과 함께 부르며 신선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한 관객은 소망이 가득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희권 전 주호 스페인 대사가 스페인 정부로부터 대십자 시민 훈장을 받았습니다. 후안 이그나시오 모루주한 스페인 대사는 지난 27일 서울 한남동 대사관저에서 훈장 수여식을 열고 한 스페인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박 전 대사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대십자 시민 훈장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훈장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제가 스페인에 약 4년을 대사로 근무했는데 그 근무 기간 동안에 한국과 스페인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 자신 많은 긍지를 느끼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서 한국 사회,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 자신 미력 하나마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 전 대사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간 대사직을 수행하며 국가 간 삼각 협력을 주도하고 한 스페인 워킹 홀리데이를 체결하는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 한 스페인 관계는 전략적 동반 관계로 격상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다문화TV가 박 전 대사를 다문화TV 고문으로 임명하는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위촉식을 통해 박 전 대사는 한국의 300만 다문화인을 대변하는 다문화TV의 행보에 아낌없는 조언을 건넬 예정입니다. 라이프 주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헌율 익산시장의 다문화 가정 비하 발언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현 PD. 네, 지난 5월 11일에 정헌율 익산시장의 다문화 관련 그 행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정헌율 익산시장의 다문화 가정 비하 발언은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익산시에서 진행한 지난 5월 11일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다문화 행사에서 축사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축사 중에 다문화인들을 대상으로 잡종 강세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사과를 하면서 해명을 했지만 해명 과정에서 튀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잡종 강세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더 논란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지난 25일에 이주민 여성들과 관련 단체들이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벌이면서 정헌율 익산시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이주 여성들은 정 시장과 잠깐 만나게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앞으로 다문화인을 위한 정책 등의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이주 여성들의 기자회견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모두 다 왔습니다. 시장님은 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의 상처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당신의 자녀가 상처와 모욕감을 안게 되면 당신은 어떤 바람과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지 대해서 말이죠. 답해 주십시오. 저희 자녀들이 상처를 어른들이 어떻게 씻어 주실 것입니까? 정헌율 시장님도 한 가정이 가장이고 아버지이면서 어떻게 자라는 우리 다문화 자녀들에게 이런 치명적인 용어로 낙인을 찍어줄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이주 여성 관련 단체를 통해서도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여러 단체 중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정혜실 공동대표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작년 유엔의 17차, 18차, 19차 정부 보고서에 따라
유엔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관한 권고가 가장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혐오 발언을 금지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사회는 그 발언에 있어서 특히 정치인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자들의 발언, 윤리의식을 가지고 정치인의 공약, 그리고 정치인의 발언 이런 것들이 조금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다른 SNS상에서 활동은 어떻습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문화 인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7월 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해서 45,244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앞서 말한 이주민 여성들의 목소리가 올라와 있는데요. 전북에 살고 있는 결혼 13년차 다문화 여성이 아이들을 잡종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에 대한 유감과 대한민국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평등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출신의 이다도 씨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족 아이들을 잡종, 하이브리드와 같은 존재로 말해 눈살을 찌푸르게 한다는 내용도 올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일에 대해서 익산시는 어떤 대응과 또 어떤 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익산시장은 기자회견 등을 열면서 사과를 했고요. 7월 2일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익산시는 공직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권교육을 4일부터 시작으로 하반기 동안 5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한번 익산시 관계자와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가겠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김진희 박사님을 초청해서 다문화 인권과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공직자의 역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 하는 1차 교육에 이어서 다음 달 8월 중에는 미래의 다문화 사회를 위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교육은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4차, 5차 교육은 연극이라든지 공연 형식을 통해서 인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익산시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다문화 가정도 시 구성원의 일부라는 것, 또 국민 모두가 이주민에 대한 평등한 시선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현 PD였습니다.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글로벌센터, FC 서울이 주관한 외국인 주민의 날 행사가 지난 3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행사는 FC 서울과 울산 현대의 경기 관람뿐만 아니라 글로벌 콘서트와 세계 문화 여행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서울시가 무료로 초청한 1,000여 명의 다문화 가족이 참석했으며 FC 서울 유소년 축구단에서 축구 유망주로 꿈을 키우고 있는 22명의 다문화 가족 자녀가 글로벌 에스코트 키즈로 참가했습니다. 서울시 최승대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축구로 하나 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7월 한 달간 서울 최대 쇼핑 관광축제인 2019 서울 썸머세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썸머세일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백화점과 면세점, 의료기관과 맛집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해 관광 수입을 극대화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240여 개사, 1,180업체가 참여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패션과 뷰티, 체험, 문화 등 6개 분야의 주요 관광 유관기관들이 참가합니다. 또한 관광재단은 외국인 관광객 이용 편의를 위해 행사 참여 매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제작했으며 모바일 쿠폰은 썸머세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과 30일 일산 아쿠아 플라넷에서 2019 다문화 가족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중국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17개국 출신의 다문화 가족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내 1호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가 강사로 참여해 타국에서 힘들었던 시절을 극복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결혼 이민자는 사춘기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다니려고 하지 않았는데 박찬호 선수를 만나고 싶다고 해 신청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고양 이민자 통합센터는 고양 파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난 1일 일산 동구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권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외국인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과 힘이 돼주고자 14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외국인 범죄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과 법정 동행, 체류 외국인들의 범죄 예방 홍보 캠페인과 각종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외국인 다문화 체스 대회가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평창군 용평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참가 종목은 일반부와 청소년부, 유학생부, 여성부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개인이나 단체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스연맹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오는 19일까지 올해의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서울에서 연속 3년 이상 거주 혹은 비연속 5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주요 외국인이면 후보자로 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 인구교육 창작동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결혼, 출산과 가족 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주제로 하며 우수작은 동화책으로 출간돼 전국 도서관과 학교 3,000곳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어린이 성장 예능 프로그램 우리들의 슬램덩크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개성 넘치는 농구단 아이들과 김승현 전 선수, 샘 해밍턴 등 코치진과 아이들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다문화 TV에서 방영되는 우리들의 슬램덩크 많은 시청 바랍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